4.2의 3절 집안 종류입니다. 집안 종류에 따라서 집안 운동이 증폭이 되는데요. 관측점에서 지진의 특성은 단층의 발생 메커니즘, 지진파의 진행 경로, 국부적인 집안 상태 등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지진이 와서 여기가 이제 기반함인데요. 기반함은 우리가 공학적인 기반함, 전단파 속도가 셀수록 단단한 건데요. 760m/s인 경우를 일반 건물에서는 기반함이라고 부르고요. 원자력에서는 seismic bedrock이라고 해가지고 조금 더 지질학적인 기반함 정의를 씁니다. 기반함의 정의는 2500m/s입니다. 다음 그림은 1989년 규모 6.9의 러마 프리에타 지진 북서부 캘리포니아 지역에서 손상 분포를 나타내는데요. 집안에 따라서 어떻게 나타내는지를 보여줍니다. 여기 보면은 오클랜드가 있고요. 버클리가 이쪽에 있을 겁니다. 아마도. 그러니까 샌프란시스코 쪽이 이쪽이죠. 버클리가 여기 있네요. 그래서 여기 빨간색 부분이 이제 도로인데요. 교량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교량의 위쪽 부분은 파괴가 되고 아래쪽 부분은 파괴가 되지 않았습니다. 같은 교량인데도요. 그 이유는 아래쪽 부분하고 위쪽 부분의 집안 조건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지진은 요 하단에서 발생했고 지진파가 가는데 가까운 데 부분이 파괴가 안 되고 멀리 있는 부분이 파괴가 됐습니다. 왜냐하면은 집안이 약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집안은 각각 연암 지방과 연약 지방으로 전단파 속도가 연암 지방 같은 경우는 620m/s, 그 다음에 연약 지방인 경우는 150m/s입니다. 진앙에서 100km 정도 떨어졌는데요. 요 위에서 연약 지반에 있는 교량에서 상판이 붕괴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집안의 영향이 중요하다는 걸 알 수가 있죠. 국지적인 토질 조건, 지질 조건과 지표 및 지하 지형이 집안 운동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기 위해서 원칙적으로 집안을 6종류로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분류하고 있습니다. 지표면에서부터 연약한 토사, 단단한 토사, 연암, 보통한, 경암 순으로 이렇게 분류를 했고요. 이것은 다시 전단파 속도로 평균 전단파 속도입니다. 180 미만은 연약한 토사, 예를 들어서 내립토, 그 다음 180에서 360 정도는 단단한 토사, 풍화토라든가 풍화암, 그 다음에 360 이상은 연암, 그 다음에 760 이상은 보통암. 이거를 760 이상을 일반 건설 교량이라든가 이런 경우는 기반암으로 삼고 있고요. 내진 설계 공통에 의하면요. 그 다음에 경암은 1500 이상으로 삼고 있습니다. 원자력 같은 경우는 이것도 더 크게 기반암으로 쓰려면은 최소한 2500m/s가 돼야 된다. 하지만은 실질적으로 현장 조사를 할 때 이러한 국내 하향식 탄성파 시험으로 토층의 평균 전단파 속도를 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듭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표준 관입 시험, SPT 시험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것에 n치 값 타격해 가지고 30cm 들어가는 타격 횟수를 계측을 하게 되는데요. 이 값의 평균 값을 n 값이라고요. n 값이 15 미만이면은 연약한 토사, 15에서 50 정도면은 단단한 토사, 50 이상이면은 연암 하고 50에서 100 사이면은 중간 IGM이라고도 부릅니다. 중간 Geometric Material. 근데 이런 것이 내진 설계 기준 했는데요. 우리나라 실정에 맞춰가지고 우리나라는 안방까지가 나오려면 보통 20m, 미국 같은 경우는 30m 정도 된다라고 해서 우리나라 20m에 맞춰가지고 변경을 했습니다. 그래서 2017년 공통 적용 상황에서 안반 집안은 760을 전단파 속도가 760 넘는 것은 안반 집안이어서 S1이라 놓고요. 그 다음에
안반 위의 토층의 깊이가 20m 미만인 경우를 S2, S3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20m 이상이 되는 토층의 깊이를 S4, S5라 해가지고 2와 3, 4와 5는 전단파 속도로 가지고 구분을 했습니다. 그러면 평균 전단파 속도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요. 지층이 있으면, 지표면이 있으면요. 가면서 안반까지 가면서 전단파 속도가 계속 이렇게 연속적으로 변합니다. 이런 경우를 층을 나누고 난 다음에 각 층별로 가중치를 더 가지고 다음과 같은 공식에 의해 가지고 평균 전단파 속도를 구합니다. 평균 전단파 속도는 원래 외국에서 30m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S, A, B, C, D, E, F까지 정해졌게 됐고요. 우리나라는 공통 적용 사항 2017년 이후로 20m 기준으로 바뀌게 됐습니다. 그래서 집안의 고유 주기도 되게 중요한데요. 이것을 특성 부지 주기, Characteristic Site Period, TC라고 했고요. 이렇게 구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각 층의 변화량을 쪼개가지고 층을 짧게 쳐내서 가중치 조합을 하고요. 만약에 동일한 집안으로 단일층으로 구성된 집안이 변화가 없고 단일층으로 구성된 집안일 경우에 이러한 것을 간략하게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안이 지진의 진동수 성분 혹은 주기 성분과 일치할 경우 집안에 의해서 집안 운동이 증폭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2017년 공통 적용 사항에서는 우리나라 외국 기준 30m 집안 깊이 기준은 우리나라에 비교했을 때 단주기 영역에 대해서 너무 과소평가하고 장주기 영역에 대해서 과대평가한다 라고 판단했습니다. 왜냐하면 집안이 깊으니까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실제 집안이 20m 정도뿐이 안 되니까 이것을 보정했습니다. 그래서 S, A, B, C, D, E, F를 이건 30m 집안 깊이에 대해서 정의한 것들을 평균 전단파 속도 등을 20m를 기준으로 정의해 가지고 S1, 2, 3, 4, 5, 6로 나타냈습니다. 요거는 예전 97년도, 2017년도 이전에 나타난 S, A, B, C, D, F에 따른 집안의 분류이고요. 요걸 보면은 전단파 속도, 그 다음에 30m 평균 깊이, 표준 간입 시험, 그 다음 비배수 전단 강도 등이 나와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집안 공학적으로는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 다음에 2017년 이후 내진 설계 일반이 행안부에서 공포를 했고요. 그래서 S1에서부터 6까지 정의를 했습니다. SA가 아니라 S1, SF가 아니라 S6. 그런데 그것이 이제 위에서 내진 설계 일반에서 정의한 거고요. 건축물 같은 경우는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건축에 맞게 요것들을 약간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가로로 된 것은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 수정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고 정의한 값들입니다. 그것들을 잠깐 보면요.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내진 설계 일반 공통 적용 기준이죠. 에서 적용하고 있는 집안 분류 기준을 수정하여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그 수정에 대한 내용은요. 기반함의 깊이가 공통 기준에서는 1m 미만이면은 안반 S1으로 정했는데요. 3m 미만으로 했고요. 왜냐하면은 건물 같은 경우에 있어가지고 기초를 3m 정도 파가지고 성토가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3m 정도는 그냥 고려를 해야 된다. 버리는 값으로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수정을 했고요. 1m에서 3m 여기 바르죠. 가로 안의 것이 수정 가능한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입니다. 그리고 집안 안방까지의 심도가 원칙적으로 다 조사돼야 되지만은 일반적으로 안방까지 심도를 조사하기는 사실은 너무 비용이 많이 들고 힘들기 때문에 30m까지만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 왜냐하면은 30m 이상의 심도는 30m까지의
지반보다 훨씬 더 단단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만약에 지반 자료가 없다 이럴 경우는 지반 종류를 여기 상당히 애매모호한 규정인데요. S4로 적용할 수 있다라고 했습니다. 단 지하구조물 14장의 지하구조물의 내진 설계에서는 지진 토합을 산정할 때는 S4의 경우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주변 건물의 시추공 자료 혹은 지반 변이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 전단파 속도를 180으로 가정하고요. 지반 반력 계수를 산정하기 위해서는 평균 전단파 속도를 360을 적용해야 된다. S4의 조건입니다. 자, 설계 기준 이렇게 블럭 안에 들어간 것들은 설계 기준입니다. 건축물 내진 설계 기준에 보면은 3m 미만은 본문의 내용입니다. S1 30m 초과하는 경우 기반함의 위치가 30m 평균을 사용할 수 있고요. 자료가 충분치 않고 SO일 가능성이 없는 경우는 S4를 사용할 수 있다. 자, 질문입니다. 그러면 지반 분류에서 기준면 우리가 베이스 시어라고 했는데요. 기준면은 어떻게 정할까?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m 땅을 파니까 3m 밑부터 정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라고 하는데요. 그렇지 않다입니다. 건축물의 내진 설계 기준에서는 지반의 특성과 분류는 기본적으로 구조물이나 지하층의 유무와 관계가 없이 이 땅에 건설될 건물에 대해서 생각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땅에 대해서는 지반 분류를 위해서는 지표면을 기준면으로 정한다. 지표면으로 정하는 겁니다. 여기서 지표면이란 것은 대상 건물이 완공된 후에 지표면을 얘기합니다. 정지 작업이 정지 작업이 된 후에 지표면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건물이 완공된 후에서의 지표면, 이걸 절토해서 나간다면은 지표면이 될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지상층 건물이 분리되고 지하층 구조로 연결되어 있는 경우 지반의 분류, 보통 아파트 단지 같은 경우죠. 이럴 경우는 구조물 일체 거동, 지하층이 슬랩으로 연결되어 있으니까요. 일체 거동을 하고요. 이럴 경우는 단일 값의 대표 지반 증폭 계수를 사용해야 합니다. 건물 대지 내에서 균등한 간격으로 일정한 간격이죠. 전단파 속도를 3개 이상 측정해야지 평균값을 낼 수가 있어요. 두 개를 가지고 평균이라 하기는 평균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요. 두 개인 경우는 최대와 최소라고 얘기를 하지 평균이란 얘기를 잘 안 씁니다. 그래서 보통 실험이라든가 계측 같은 경우 3개 이상을 계측한 경우에 평균값을 구할 수 있고 그 평균값을 대표 지반 증폭 계수 FA 지반 증폭 계수가 FV라고 했죠. 이 두 개 값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FA, FV 값을 구하면 SD1, SDS 값을 구할 수 있고 이 두 값이 있으면은 SD 값을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 예를 들어서 두 개소에서만 시출했다 이럴 경우는 설계상 가장 불리한 값을 쓴다 라고 합니다. 그래서 설계 기준에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건물이 급격한 경사지에 건설되는 경우 어떻게 분류할 것이냐, 급격한 경사지에 건물이 건설되는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 라고 했고요. 급격한 경우가 있고 이러할 경우는 판단이 애매모호하잖아요. 그럴 경우는 관련 전문가의 판단을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그럼 관련 전문가들은 어떻게 하느냐? 가장 불리한 값으로 그렇게 될 수도 있다라는 가능성이기 때문에 가장 불리한 값으로 얘기를 해주곤 합니다.